비교적 짧은 기간에 또 오게 돼가지고 오다가 지난번에 다 들었는데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인데 어떡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시간이 흘렀으니까 다 잊었죠. 혹시라도 이제 이제 내용은 조금 심화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저거 전에 정도다 그러면 복습하신다는 마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 불교와 숲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반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포교이기 때문에 이제 도시에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찰들이 산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숲을 같이 이제 끼고 있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접니다. 예, 좋았을 시절에 누구나 다 좋았을 시절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사진을 누구한테 찍어달라 그랬는데 이럴 때는 자랑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쓱 넣어봤습니다. 예,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인생 모토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걸로 삼고 있는 게 이 세상 일을 혼자 다 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을 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세상 일을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다 도움이 되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쭉 대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서울 시립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조경하고 이제 숲이 이제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은데 이제 조경이라고 하는 학문이 분야가 되게 넓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은 약간 기초 파트예요. 그러니까 조경의 재료가 뭐냐면 식물이에요, 식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나무나 이제 식물들에 대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좀 깊이 연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하고 숲이 제일 많은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산으로 이렇게 많이 가게 되고, 또 산에 갔더니 죄다 절이 있어요, 어디 가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응용생태 연구실이라고,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들로 산으로 지금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은 오늘 다 제주도 건너가서 저도 이틀 후에 제주도 가서 이번에 이제 한라산을 보고 오려고 합니다. 예. 오늘 이제 사찰숲. 근데 내용은 잠깐만 바꾸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지가 다 빠졌네요. 이상하게. 이렇게 하네요. 예. 하는 게 뭐냐? 이제 사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찰 그러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사찰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를 해놨는지 살펴봤더니 브리터니커 백과사전에는 사찰이라는 것은 이제 불상을 모시고 승려들이 거주하면서 불도를 닦고 교법을 설하기 위해서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어 스님은 이제 불도를 수행하는 곳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사찰은 전각, 즉 건물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산림을 같이 포함을 해야지 이제 제대로 이제 사찰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이제 세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용어 잠깐 좀 먼저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용어 하나만 먼저 정리하고 가면은
우리가 이제 어떨 때는 살림이라고 쓰고 어떨 때는 삼림이라고 쓰잖아요. 예,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떨 때 살림이라고 쓰고 어떨 때 삼림이라고 쓸까요? 살림이 모여 있는 게 삼림. 살림이 모여 있는 게 삼림. 예. 근데 거의 지금 다 비슷하게 쓰잖아요. 예. 예, 우리 저기 요즘에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우리 광복절이어가지고 예,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예,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산림이라는 용어를 써요. 산에 있는 숲이라는 뜻으로.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는 국토의 한 3분의 2가 산이잖아요. 산이다 보니까 평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평지가 있어야지 거기다가 이제 농사를 짓고 집도 짓고 이렇게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평지에 만약에 숲이 있었다 그러면은 평지 숲은 다 없애버리고 거기를 갖다가 이제 그 농경지로 다 그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숲은 산에만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그 숲이라고 하는 건 항상 산에 있다라는 의미로 산림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산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조선왕조실록에다가 이 산림을 한번 이렇게 얼마나 썼는지를 찾아봤더니 무려 804건 있어요. 804건. 근데 이 삼림은 뭐냐면 나무 목자가 5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정글을 의미하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포레스트. 이것도 포레스트, 이것도 포레스트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1910년에 이제 일제에 이제 합병이 돼버리죠. 강제 이제 병합이 돼버리는데 그 전에 일본이 이제 1905년에 그 외교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박탈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먹어 들어가기 직전에 1908년에 막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의 법을 만듭니다. 예, 그 법 이름이 뭐냐면 산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1908년에 만들었어요. 1908년에. 일제가 이제 이 법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산림을 갖다가 수탈을 해가지고 병창 기지화해서 이제 대륙으로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이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제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나라 산림을 구석구석 다 조사했어요. 식물학자를 투입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만든 법이 산림법이에요. 산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이 당시에 이 산림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간혹 가다 보면은 어디 가다 보면 이제 삼림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은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써야지 이제 맞겠다. 그래서 포레스트, 숲 이거는 산림으로 이제 쓰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하나 드려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불교의 이제 전례인데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삼국시대 때 이제 불교가 들어오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들어온 게 이제 고구려 쪽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전진의 이제 황제 북연이 이 순도를 시켜가지고 불상하고 경문을 보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내성 쪽에 이제 절을 짓게 되는데 그 절 이름이 뭐냐면 총원사하고 이불란사예요. 근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어디냐 나오냐면은 삼국유사에 나와요. 삼국유사에. 그래서 이제 고구려 때는 그 육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성이 372년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에 최초로 만들어진 사찰이 이 초문사하고 이제 이불란사고 이게 이제 중국 길림성 그 당시 이제 국내성에 있었을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다 기록만 있어요. 기록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찾아갔는데 이거를 찾아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건 이제 기록만으로 존재하는데 요걸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사찰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찰이 숲과 같이 묶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 초문사나 이불란사 이런 절들은 지금처럼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 한가운데 있었을 가능성은 일단 높겠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황해, 서해를 통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어디를 통해 들어오게 되냐면 영광을 통해 들어와요. 영광하면 그게 이제 굴비잖아요. 예, 근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스러운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빛.
그래서 영광이 사실은 그 불교의 성지이고요. 거기서 이제 만든 사찰이 불갑사죠, 불갑사.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상당히 유서 깊은 그런 절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구려 백제에 이어서 가장 늦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차돈 순교, 지금 여기 이제 불교, 경주박물관에 가면 여기 이제 이 비석이 아직도 지금 있지요. 그래서 그 신라는 좀 늦었지만 어떻든 버프망 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공인이 되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사찰을 많이 지어요. 근데 그런 사찰들이 다 뭐냐면 평지 사찰이라는 얘기예요. 즉 사람들이 사는 어떤 그런 곳에 이 사찰들이 산으로 올라갔을까? 주로 이제 산으로 올라간 시기는 주로 이제 통일신라라든지 고려초 때 산지 가람으로 많이 발전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산으로 이제 사찰이 간 이유,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풍수지리의 영향이 되게 커요. 풍수지리. 그래서 그 태조가 이제 그 고려를 건국을 할 때 훈효십조라는 걸 만들거든요. 근데 그 훈효십조, 그러니까 고려는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 국가.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요직을 많이 차지하고 절을 많이 짓고 하는 그런 미덕들이 좀 있었는데, 요거 뭐든지 이제 지나치면은 모자란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태조가 죽기 전에 10가지 가르침을 남기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국가의 대업은 부처의 호의를 받아야 하므로 그 선교 사원을 개창한 것이니 뭐 후세 간신히 정권을 잡고 승려들의 간청에 따라 각기 사원을 경영 쟁탈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찰 갖고 싸우지 마, 제발.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도선선사가 이제 사찰은 산수, 즉 산수의 순과 역을 점쳐놓은 데 따라서 세운 것이 사찰이다. 그래서 함부로 절을 짓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풍치지리에 입각해서 아주 좋은 장소에다가 이제 사찰을 짓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사찰이 이제 산으로 이제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찰이 이제 산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이론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불교의 우주관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시공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시간과 공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맨 앞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뒤에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연도별로 합치면 6천 몇 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쪽 사람들은 지구의 역사가 한 6천 년 정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 내용이나 이런 걸 떠나서 기독교나 이쪽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런 식으로 연대기 필수로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 불교는 불교의 우주관은 뭐냐면 이 수미 세계를 사지 대륜이 이렇게 구성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공간이 되는데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불교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세계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정점, 즉 도리천이 흐르는 수미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를 갖다 이렇게 쭉 밟고 올라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부대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안에 이제 깔려 있고, 우리가 이제 다들 어디를 향해 나아가냐면은, 즉 수미산을 향해서 이렇게 쭉 나아가는데, 수미산이 이제 결국 뭐냐면 절로 치면은 이제 대웅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는 뭐냐면 이런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공간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구조가 불교의 우주관에서는 공간 구조가 아주 뚜렷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미산이 있고, 일반 대중들은 수미산 아래에, 즉 사바세계에 거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미산 중턱에 우리가 사천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을 가게 되면 맨 처음에 이제 일주문이 있잖아요. 일주문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리문 내지 이제 사천왕문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대웅전까지 가게 되는데, 그것이
점점 그 위계라 그러죠. 위계 단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 여기 그 범호사를 가든 뭐 해인사를 가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아 내가 이제 왔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예를 드리고 이제 마음을 경건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맨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나도 모르게 차분하게 이제 그 이제 정화되면서 이제 그 되는데 그 예를 들면은 그냥 저기 일반 그 교회라든지 기독교 교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찰 숲이 이게 둘러싸고 있어야 완전한 이제 어떤 그 불교 사찰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해인사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일중은 아마 이제 들어가는 길인데 좌우에 이제 그 전나무가 있었거든요. 전나무. 이제 이런 것들이 안으로 이제 그 점점 그 보다 높은 곳으로 향해 가는 높은 곳으로 향해 가는 그런 구조를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나무들도 다 일부러 심은 거예요. 심은 거. 심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진입해서 나아가는 길을 조성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찰 건축물과 이제 불의 위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문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은 건물들을 이제 여러 군데 만들었잖아요. 이제 여러 군데 만든 거는 그 적절한 규모의 건물들을 여러 채 만들어서 필요한 분산을 필요의 수요를 갖다 이제 분산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찰이 들어서기 이전에 그 자리는 이제 민속신앙 부분들이 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완전히 배타적으로 없애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갖다 이제 흡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찰에 가면 이제 칠성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기존에 있던 그런 신앙도 이제 전부 다 같이 흡수하는 그런 것들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경사가 생기게 되잖아요. 경사가 생기게 되다 보니까 지형 경사에 맞춰서 여러 단을 형성을 해요. 단을 형성해서 대지를 마련하고 건축물들을 이제 배치하는 방법이 그 불교의 그 철학과 이제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람 배치도 되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발전을 해온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정신문화 속에 이제 스며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일부러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제가 알게 모르게. 그 대표적인 절이 송방사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에 조계산 쪽에 있는 서남사. 예. 거기는 이제 원래 그 길이 이렇게 진입하는 길들이 있었는데 일제가 그 길을 갖다가 이제 쭉 따라가는 길이 일종의 축인데 그 축을 갖다가 망가뜨리려고 그 길 한가운데다가 무슨 나무를 심게 되냐면 편백나무하고 삼나무를 심어요. 이 편백나무하고 삼나무는 일본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그걸 심어가지고 우리 얼마 전에 그 영화 파묘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그 백두대간에다가 뭐 이렇게 철심을 받는다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불교 그쪽에다가도 그 축을 끊어버린다 그래가지고 남쪽 지방에서 송방사나 서남사에는 그 편백나무하고 삼나무를 심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송강사라든지 이런 데 한번 가서 보시면은 거기 왜 이렇게 숲이 있지 이제 이런 고민들 이제 그런 의심들을 하게 될 텐데 다 이런 연유들이 이제 이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성지가 숲이라는 공간하고 이제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불교는 숲의 종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언제부터 사찰 숲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시면 사실상 이 오대산이 이 진여원이 그 성지라고 보시면 돼요. 오대산은 이제 여기서 꽤 멀잖아요. 네, 먼데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제 그 경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신라가 지금도 이제 그 우리 저기 드라마 특히 저기 조선왕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권력 투쟁이 아주 심하잖아요. 고려 건국 때도 뭐 왕자의 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권력 투쟁이 아주 심하고 그래서 권력은 부자하고도 나누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형제건 뭐 다 필요 없고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심각한 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 삼국 그 신라 시대 때 이제 태자 보질도하고 효명태자가 일찌감치 깨달은 거예요. 이거 우리 여기 있으면 분명히 누군가 왕이 되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아예 벗어나가지고 승려가 되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오대산으로 들어와요. 오대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여기서 열심히 이제 그 불공을 드립니다. 불공을 드려요. 근데 저쪽에 그 경주에서 서로 이제 권력 투쟁하다가 왕이 될 세자가 이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남아있는 세자를 왕을 저기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효명태자가 할 수 없이 이제 거기서 왕이 돼버려요. 거기서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 효명태자가 이제 왕이 되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오대산에서 이제 그 도닦는 것이 생각나가지고 그걸 인해서 이제 오대산에다가 진여원이라는 이제 사찰을 짓게 됩니다. 이게 진여원.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삼국 유사에 나와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진여원을 이제 세우고 근데 이제 절을 만들었는데 절이 이제 먹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여기 은의정 고이원 이게 옛날 지명이에요. 이 지명이요.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성지가 숲이라는 공간하고 이제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불교는 숲의 종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언제부터 사찰숲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시면 사실상 이 오대산이 이 진여원이 그 성지라고 보시면 돼요. 오대산은 이제 여기서 꽤 멀잖아요. 네, 먼데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제 그 경주 그러니까 이 신라가 지금도 이제 그 우리 저기 드라마 특히 저기 조선왕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권력 투쟁이 아주 심하잖아요. 고려 건국 때도 뭐 왕자의 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권력 투쟁이 아주 심하고 그래서 권력은 부자하고도 나누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형제건 뭐 다 필요 없고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심각한 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 삼국 그 신라 시대 때 이제 태자 보질도하고 효명태자가 일찌감치 깨달은 거예요. 이거 우리 여기 있으면 분명히 누군가 왕이 되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아예 벗어나가지고 승려가 되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오대산으로 들어와요. 오대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여기서 열심히 이제 그 불공을 드립니다. 불공을 드려요. 근데 저쪽에 그 경주에서 서로 이제 권력 투쟁하다가 왕이 될 세자가 이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남아있는 세자를 왕을 저기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효명태자가 할 수 없이 이제 거기서 왕이 돼버려요. 거기서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 효명태자가 이제 왕이 되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오대산에서 이제 그 도닦는 것이 생각나가지고 그걸 인해서 이제 오대산에다가 진여원이라는 이제 사찰을 짓게 됩니다. 이게 진여원.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삼국 유사에 나와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진여원을 이제 세우고 근데 이제 절을 만들었는데 절이 이제 먹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여기 은의정 고이원 이게 옛날 지명이에요. 이 지명 옛날 지명이에요. 이 지명은 이제 지금 있는 지명은 아니니까 아마도 그 근처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숲하고 밤나무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농장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하사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불공을 닦으면서 이제 먹는 거는 여기서 이제 해결해라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숲을 이제 같이 묶어서 이렇게 주게 되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사실상 이제 사찰 숲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오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가보면은 이제 그 월정사하고 이제 그 상원사가 있는데 사실은 국립공원 전체가 그 불교의 성지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의 성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또 송방산 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조계산 송방사에 가시면은 이게 그 살림부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참 재밌는 건데 여기 이제 스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님들은 이 앉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 돌을 닦으시는데 기록을 잘 안 남기시죠. 무소유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면은 이 기록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송방사에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살림부라 그래가지고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절을 창건할 때 땅을 나누어 받는 것은 신라 때부터 존중되어 온 것이다. 이를 토대로 그래서 진유원 사례가 이제 있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로 이제 미루어 봐가지고 이 사찰 숲은 땅을 갖다가 이제 넓게 이제 주면서 그 숲이 같이 포함이 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 때도 이제 그 사패지 많이 받았는데요. 이 당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승려들이 그 귀족의 버금가는 그런 그 혜택을 누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나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억불 순유 정책이 들어서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억불 순유 정책으로 이제 불교를 탄압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왕실에서는 되게 이제 그 불교를 갖다가 좀 이렇게 뒤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불교를 억압을 했지만 사원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왕실에서 그 사찰에다가 땅도 많이 주고 지원도 많이 해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찰들이 땅을 많이 받았잖아요. 땅을 많이 받았는데 이 땅을 많이 받은 땅들이 지금은 이제 오랜 세월에 거쳐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조선 인야 부포도라는 걸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제가 우리나라의 삼림법을 만든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산에 숲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갖다가 다 철저하게 조사를 한 거예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세 가지로 이제 만들었어요. 하나는 아주 좋은 숲은 이런 녹색으로, 그 다음에 나무를 다 베먹고 없는 데는 노란색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은 나무가 있는 곳은 이제 그 분홍색으로 표현을 쭉 했더니 우리나라 1910년대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그린 겁니다. 1910년.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1910년에 이제 지음을 한 건데 이 당시에 이미 칼라로 이걸 갖다가 다 지도를 그렸어요. 칼라.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밀양에 살거든요. 밀양에 가면 이제 영남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영남로의 앞에 이제 사진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요 숲이 제대로 된 숲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겨울을 나려면 이제 나무를 땔감도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산이나 되게 푸르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푸르렀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그 조선 그러니까 일제 조선 후기라든지 데 보면 산이 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게 이제 1892년, 1894년 사이에 촬영된 그 경복궁 영추문인데요. 이 뒤쪽에 산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한양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사진을 보면 이 뒤에 이렇게 보면은 얘가 그 키가 작은 나무들이나 이 숲이 없어요. 숲이.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곳은 나무를 죄다 이제 베어다가 그냥 그 땔감으로도 쓰고 임산물로도 쓰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광화문인데 광화문 뒤쪽에 이제 이 북악산 산이 듬성듬성 형편이 없잖아요. 이런 숲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찰 숲이 이제 사찰에다가 이제 그 사패지로 이제 숲과 같이 이렇게 주어 놓으니까 이제 절에서 이제 스님들이 뭘 하게 되냐면은 이 사찰의 완성은 숲과 더불어서
완성이 되니까 이 숲도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사찰마다 산감 제도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산감 제도를 둬가지고 이 숲을 지키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까 기억하시겠는데 여기 지금 진하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녹색으로. 여기는 숲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여기 노란색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림목지. 그 다음에 요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나무가 이제 다 해먹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나무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작은 나무가 있는데 이런 데죠.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진하게 해놓은 데가 다 뭐냐면 지금 절들이 있는 곳이 사찰이. 여기 보시면 통도사 있고요. 여기 건너편에 철충사 있고요. 여기 성남사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사찰 땅인데 사찰에서 이 숲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숲이 좋은 숲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전부 다 사찰의 그 숲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통도사 예사진을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숲이 훌륭하게 지금 남아있고 이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전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통도사 사찰 숲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도사 사찰림 이야기라고 해서 보고서가 이제 하나 나오게 있는데 그때 통도사 이제 성파스님께서 어떻게 숲을 지켰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필사적으로 나무를 지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목숨 걸고 숲을 지킨 거예요. 그 통도사 뒤에 보면은 운동장 있는 거 아세요? 축구장? 그게 이제 왜 있냐면 그 스님들 체력단이에요. 왜냐면 불이 나면은 불 끄러 이제 달려 올라가야 되는데 맨날 저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동만 닦다가는 이제 체력이 허약해져가지고 불 끄러 못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통도사의 스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다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사회사업을 많이 하는데 옛날부터 체력 관리가 되게 중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맨날 우리가 쫓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스님들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훌륭한 숲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오대산 월정사에서 가서 보시면 지금 여기 다 녹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사찰 땅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훌륭한 숲이 남아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오대산 월정사죠. 월정사. 여기 접니다. 여기 전나무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도 다 이제 절에서 숲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 지금 여기 해운대가 이제 이쪽이 되겠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대로 된 숲이 없어요. 제대로 된 숲이 남아있는 곳이 어디냐면 범어사예요. 금정사. 그 범어사에서 악착같이 지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당시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도 숲이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다 거기에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죠. 지금 저희가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장산이 이제 여기 있고, 지금 이제 범어사, 여기 부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갖다가 이렇게 그 국립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가 이제 자연 생태계가 아주 훌륭하고 경관이 좋다. 이런 것들인데 그 뿌리를 캐어서 올라가 보면 범어사가 숲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범어사의 이제 1915년도 사진인데요. 여기 지금 범어사 오른쪽에 가보면 이런 숲이 있어요. 1915년도에. 이게 엄청나게 좋은 숲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남아있는 걸 사진으로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좀 지나서 29년, 1929년. 그 다음에 요거는 22년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범어사 이렇게 올라가시다 보면 이제 왼쪽에 요 숲이 있거든요. 요 숲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바로 직행하시잖아요, 이거 주로. 그다음에 따로 이제 볼일 보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분산되는데 저는 이제 주로 가면은 이 아래쪽부터 굴뚝 이렇게 올라가요. 워낙 이 숲이 훌륭한 숲이라서. 그 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기 이렇게 낙엽이 진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그 지금 이제 그 개선하고 이제 극상림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훌륭한 숲입니다. 이게
산에 가서도 이런 숲들 많이, 요 나무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무가 이제 개서나무라고 하거든요. 소나무, 예? 개소나무. 예, 개서나무. 아, 개서나무. 예, 개서나무. 예, 이 개서나무가 이 서나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서나무가 있고 하나는 개서나무가 있는데 이 서나무는 주로 중부 지방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있냐면은 국립수목원 뒤쪽에 많아요. 그 국립수목원에 있는 뒤쪽에 있는 서나무 숲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출입 금지 지역, 지금까지 출입 금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아, 저기 쉬는 날 그 국립수목원에 아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아니면 막 해설해 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정도는 가능한데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근데 그게 왜 그때부터 출입을 금지시켰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숲이 만들어지려면은 보통 150년에서 20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훌륭한 숲이 만들어지려면 그러면은 그 마지막에 150년에서 200년 된 숲이 뭐냐면 바로 서나무 숲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이 서나무인데 서나무는 서나무인데 얘가 서나무하고 조금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잎을 보면은 잎 표면에 털이 이렇게 막 나 있어요. 딱 그거 한 가지.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식물을 분류하는 사람들이 저 위쪽에 있는 거는 잎에 털이 없고 아래쪽에는 털이 있으니까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는데 서나무를 먼저 우리가 이름을 지어놓고 보니까 털서 이러기 좀 그러니까 이 서나무는 서나무인데 조금 틀리네. 그러면 개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름과 상관없이 매우 훌륭한 나무다. 숲이다. 근데 제가 이제 금정산을 많이 다니거든요. 다니다 보면은 이런 나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국립수목원 뒤쪽에 있는 서나무 숲하고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숲을 우리 곁에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그 기장문 장안사. 네, 이것도 이제 사찰숲이거든요. 그 뒤쪽에 이게 남아있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그 상당히 오랫동안 보존되어 왔다는 증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대서나무, 서나무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서나무 숲이 남아있는 곳이 전국에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기.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 강화도의 전등사 있잖아요. 네, 전등사 가면 뒤에 서나무 숲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산육대학교라고 있는데 서울 시내에 그 안에 조금 있고요. 그거를 제외하면은 이렇게 그 우리 소위 말하는 보호지역, 그러니까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정 안 되면서도 그런 숲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런 그 장안사라든지 그 범어사라든지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사찰숲이 아주 생태적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사찰숲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로 이제 금산, 봉산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이제 조금 금산은 뭐냐면 이제 요 안에 나무를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 들어가 하는 지역이 금산이고요. 네, 봉산도 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왕실에서 사찰을 엄청 후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은 뭐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이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이제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가문이 잘 됐으면 좋겠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왕이라든지 왕비의 이제 능률을 보호하고 포위를 매장, 그러니까 그 왕자가 이제 생산됐으니까 그 뭐라 그러죠? 태실. 옷감 같은 거 있잖아요. 갑자기.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존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걸 어디다 하냐면은 사찰에다가 맡겨요. 이제 귀한 물건이니까 사찰에다가 너희들이 잘 이걸 보관해라. 그러면 이제 일을 줘주면은 보수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보수도 그 옆에 이제 숲을 같이 묶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살면서 이 미션을 수행해라. 이렇게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외로 우리나라에 태봉봉산이 많습니다. 태봉봉 저기 안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태봉봉산, 그러니까 사찰이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미션을 부여받고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봉탄들이 많은데 이것들 그러니까 봉산들이 많은데 이런 봉산들은 주로 왕실을 위한 것들이에요. 제사 지낼 때 쓰는 향나무라든지 그 뭐 위패를 만드는 목재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태실 봉안 사찰에 가지고 보시면은 그 조선 왕실 그 대대로 이 수많은 절들에다가 그 이제 아까 미션을 줬는데 여기 그 저기 대표적인 절들 은혜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 태실 봉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거는 아래 쪽으로도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쪽에도 이제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능친 사찰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찰림의 역할이 뭐냐면 왕실의 능력하고 이제 태실을 지키는, 그러니까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역할들을 쭉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대신에 이제 승역하고 이제 공납의 의무를 이제 면제를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스님들께서는 사찰숲을 갖다가 아주 그냥 치열하게 지켜내주고요. 그 지켜낸 것이 오히려 이제 지금 세대에서는 우리 후손들이 그 덕을 보고 있게 된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사찰이 공익적 기능을 갖게 되었어요. 공익적 기능. 즉 뭐냐면 이 사찰이 숲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 기후 위기가 되게 심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지금 막 그냥 그 곳곳에 스콜처럼 막 소나기가 엄청 내린다든지, 지금 올여름 상당히 더우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다 기후 위기의 영향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숲을 만들어 가지고 탄소를 흡수하는 것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지금 사찰 숲이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가지고 기후 변화를 지금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 정화도 하고 있습니다. 탄소도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수자원을 하나 하죠. 산에 가면 항상 물이 가뭄에도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산사태도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도 이제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은 사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음으로 야로 이런 도움들을 다 받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은 생태계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생태계 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것, 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존을 하면 그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서비스를 해준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향후에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 생태계 서비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아라.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이게 앞으로 유망한 그 분야인데, 생태계 서비스가. 예. 또 넘어가고요. 예. 그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지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있는데, 이거 이제 지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요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들인데 지금 그걸 넘어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기후의 변화.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고요. 이제 우리 아마 먹거리들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산은 이제 그 수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잡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도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지금 불교환경연대가 그런 쪽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다 지구를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찰 숲을 잘 보존하는 것도 사실은 지구를 위한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숲이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사찰 숲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은혜를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느 정도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돈으로 환산하는 연구들도 많아요. 그거에 보면은 이제 한 20년 전에 이제 농림부에서 계산한 건데요. 이 숲이 우리에게 주는 그 경제적 효과가 21조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이제 막
환산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생태계 서비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원래 이제 생태 파트를 좀 말씀을 드려야지 재밌는데 요거는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숲이 만들어지는 거 잠깐 좀 추가적으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개서나무가 여기 있는 숲이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왜 좋은가를 갖다가 제가 이제 그림을 손으로 그렸어요. 손으로. 이 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그 상남한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변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그 맨땅이 있었어요. 맨땅. 아무것도 없는 맨땅이 있었으면은 여기에 종자가 날아들어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가끔 집에서 농사 같은 거 지시나요? 한평 밭 해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주말 농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잠시만 손 놓고 있으면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잡초가. 그런 것들이 다 천이에요. 천. 그러니까 심지도 않았는데 소위 말하는 잡초. 생태학에는 잡초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하여튼 잡초가 막 들어와가지고 하여튼 비 오고 나면 그거 정리하는 게 김대기 하는 게 일이야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그런 거 근데 우리가 이제 땅을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땅에 이런 초안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숲의 발달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들어와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땅 속에 이제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땅 속에 있는 영양물질이나 수분을 갖다 흡수해가지고 몸집을 만들고요. 그게 이제 썩어서 그 안에다가 영양분을 계속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땅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계속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숲속에 가면은 흙 같은 거 보면은 참흙이라고 그러잖아요. 유기물 썩은 거. 아 이거 한 봉지 이렇게 담아가서 화분에다가 올려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만큼 비옥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숲이 점점 좋아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숲이 좋아지면은 맨 처음에 크게 들어오는 나무가 뭐냐면 소나무예요. 이 소나무는 나무는 크지만 종자가 아주 작아요. 그 솔방울 안에 종자가 조그만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멀리 날아갈 수가 있어요.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소나무 종자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토리가 하나 열렸는데 걔가 바람으로 날아가면 얼마나 멀리 날아가겠어요. 도토리는 그 밑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파력이 낮아요. 근데 소나무는 진짜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나무가 이제 들어오고 근데 오랜 시간 지나면은 이 소나무가 그 참나무 숲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소나무는 양수기 때문에 그 어떻게 이제 참나무가 들어와가지고 그늘을 만들어버리면 소나무가 고사를 해요. 소나무. 그래서 이제 그 참나무, 도토리나무가 이제 숲이 되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나무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최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극상림이라고 하는데 이 여태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50년에서 200년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얘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이제 숲이 이제 늙어가는 노령림이라고 해가지고 노령림이 되는데 이런 숲은 또 불도 잘 나요. 그래서 이제 불타버리게 되면은 다시 이게 이제 천이가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안사라든지 범어사라든지 금정산에 있는 그런 서나무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아 얘가 이렇게 음수예요. 음수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쓸모가 참 많은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나무들이 있는 곳을 우리가 잘 보존을 그걸 볼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숲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숲이 소나무 숲이 이런 도토리나무 숲이 됐다가 지금 이제 서나무 숲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소나무의 이 저기 확산력 한번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물가에서는 소나무 대신에 뭐가 이렇게 확산되냐면 버드나무가 이렇게 확산해져. 예, 심은 게 아니에요, 얘네들. 예. 그래서 12시가 거의 다 됐는데 몇 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울산 대왕항공원 가보면 여기는 이제 바닷가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해송이라고 하는 거죠. 예, 얘네들 이제 곰솔인데 이런 숲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인위적으로 여기에 만약에 이제 아까처럼 참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져요. 그래서 이런 숲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 숲을 유지를 해줘요.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요거 솔밭 같은 이런 재밌는 얘기 하나 좀 전해드리면, 가만히 우리가 이제 전국을 여행하다 보면 솔밭 같은 상호를 자주 보게 돼요. 맞지. 솔밭, 동네마다 솔밭 가든이 있어요. 이 솔밭 가든의 주요 메뉴는 다 여기 이 집은 이제 오리불고기가 전국수. 대부분은 이제 삼겹살, 소고기 이런 거잖아요. 예. 이제 왜 이제 그러냐면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소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소나무도 자기네들 운명을 알게 돼요. 알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에 도토리 같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면은 자기네가 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소나무는 저항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저항을 하냐면 이 솔잎을 이렇게 떨궈요. 솔잎을 이제 떨궈가지고 그 솔잎이 썩으면서 그 종자 발화 억제 물질을 내뿜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자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종자가 그 싹을 치는 걸 얘가 방해를 해요. 예, 이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타감작용이라고. 타감작용. 그래서 소나무 우리가 밭에 가서 보면 대부분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이런 그림. 그러니까 나무가 뭐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도 뭐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결말은 알고 있어요. 소나무가 아무리 버텨도 결국에는 숲이 바뀔 거예요. 그렇지만 소나무가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 너무 순순히 쉽게 자리를 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틸 때까지 이제 버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서 일반 사람들은 도착이 까르고 바람도 시원하겠다. 고기 굽고 싶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솔밭 같은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저쪽에 그 태릉, 서울에 가보면 태릉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그 다음에 뭐 어디 몇만 대가 다 그런 이유가 사실은 이제 이런 소나무의 이제 그 특징 이런 것들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엊그제 다녀온 그 저기 안동 하회마을인데 지금 여전히 지금 이렇게 그 하동 송림, 요 하동 송림은 혹시 남해안 고속도로 타시다가 예, 그 잠깐 빠져나와가지고 하동에서 잠깐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예, 바로 옆에 꼭 한번 보시고요. 예.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저도 지나가다가 겨울에 한겨울에 잠시 봐야 되겠다고 딱 갔더니 대단하시네. 요즘 맨발 걷기가 유행인데 그분들은 그 한겨울에 맨발로 여기 걸으시더라고요. 하여튼 걷기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 가까이 동백섬입니다. 그 동백섬은 뭐 이렇게 많냐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여기 보시면 주로 팔손이라든지 사시레피, 동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이게 이미 키가 다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공설하고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봉암사 혹시 다녀와 보신 적 있나요? 네, 여기 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1년에 딱 하루. 근데 봉암사가 이제 사실은 1년에 딱 한 번 그 오픈하는데 많이 저희는 갑니다. 이제 저기 학술적인 목적으로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봉암사가 여기 출입 통제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 안에 가보면 잣나무 숲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잣나무 숲을 딱 가서 봤는데 이 밑에 보시면은 그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가 없잖아요. 아까 이게 말씀드린 타감자예요. 그래서 여안을 이제 걸어 들어가서 보시면 잣나무 잎이 이렇게 두께가 쌓여가지고 엄청 푹신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조그만 나무들이 들어와가지고 잘 이게 안 돼요, 이게. 네. 그러나 우리는 이제 100년, 200년, 300년 후를 내다보면 분명히 여기도 이제 지긴 질 건데 어쨌든 방어를 현재까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요 개서나무님 그 범호사 극산림이거든요. 예, 또 가깝고 하니까요. 가서 이제 아니 가실 때마다 한 번씩 꼭 보시면서 요런 숲, 그러니까 사찰림의 의미와 숲의 가치를 더불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거 좀 짧지만 이대로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두 개. 예. 제가 장로님과 교수님과 저희 초등학교 많이 들었는데 우리나라 소나무가 앞으로 30년 후에 되면 소나무가 다 사라지고 그것이 내일 말씀드렸거든요. 예. 과연 그런 이제 뭐 이제 참나무나 이런 게 많이 구청한데요. 그런 키가 조금씩 올라니까 소나무가 전문화에 이어가는데 지금 굴린 것들 우진도 뭐 불행사 대법보니까 소나무가 좀 사는데 과연 그 소나무도 그럼 30년 후에 다 유지하고 있을까요? 소나 거기서 말씀하신 분의 의도는 네. 기후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후 변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기온이 높아져가지고 아열대 기후화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소나무가 이제 그 생육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까 소나무는 사실상 그 경쟁에 의해서도 경쟁력이 없지만 참나무류와의 경쟁에 의해서도 경쟁력이 없지만 기후 변화로도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게 되냐면 기후가 변화되면은 이 숲이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최남단, 그러니까 동해안 최남단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점점 상록 활수름이 비율이 증가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여러분들 어린이 대공원 가시면 입구에 그 길쭉하게 남아있는 볼 수 있는 나무가 가시나무라고 하고 가시나무. 예, 그게 이제 그 상록성 참나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시나무라든지 후방나무, 그다음에 구실잡밥나무, 이제 이런 것들이 살기가 더 좋아지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나무 입장에서는 걔네하고 이렇게 나란히 심어 놓으면 천의에 의해서 경쟁력이 없을 뿐더러 기후 변화에 의해서도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무는 뭐 이사를 가든가 아니면은 일부러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구상나무도 지금 멸종 위기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 질문 혹시 있습니까?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